오늘은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단편 소설인데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상당히 재밌다. 그거 먼저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소외의식을 다룬 심리주의 계열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제는 핵심 테마는 이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은 이쪽이겠네요. 출장에서 돌아온 자, 이게 중심인물이고요. 자신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고독해한다. 마침내 주인공의 불안 심리가 자신의 방 내부의 모든 사물들에 투영되어 사물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네. 그죠? 물건들이 막 움직인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은 이제 어제의 사물이 아니며 낯설고 불편하다. 곧 내 방이지만 사실은 내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 타인의 방이 된 것이다. 인간적 유대가 없는 생존 공간인 아파트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이웃과의 단절,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의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부분이에요. 주인공은 그가 되겠죠.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서, 이게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 초인종을 누른다. 아내가 깊이 잠들면 귀신이 잡아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서져라 문을 두드린다. 자기가 진짜 귀신이 잡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열쇠가 주머니 속에 있지만 아내가 열어줘야 남편의 권위가 선다는 생각으로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서야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내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아내는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다며 급히 다녀올 테니 편히 쉬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외출 중이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출장이 하루 당겨져서 일찍 돌아왔는데 오늘 전보 받은 것처럼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출장은 떠난 날부터 아내가 집을 비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니 이거? 이 부부 정상? 아니죠? 콩가루 같은데? 위기 부분 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것에 그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것에 울분을 느끼고 한마디로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울분을 느끼고 집안을 콩콩거린다. 층간소음은 없나 봐요. 한없이 잠겨드는 피로를 느끼면서도 투덜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에 먹을 것을 찾아보니 빵 몇 조각이 종이처럼 딱딱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없는 지가, 즉 아내가 떠난 지 꽤 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는 더욱 화가 난다. 아내가 먹다 버린 껌 조각을 씹으니 마음은 조금 가라앉아 노래를 부르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그러자 어느 정도 피로가 풀리고 기분도 한결 좋아진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아내의 몸매를 구석구석 그려보면서 뭐니 이거 분말 주스를 꺼내 설탕을 담뿍 넣고서 스푼으로 젓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심이 되지 않아 벌거벗은 채 방 안을 살피기 시작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뭐니 이거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날뛰기 시작한다. 장면이 여기서 훅 하고 변하네요.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는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굳어져 감촉이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두 줄로 해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궁금해하라고. 보세요. 여기가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입니다. 오케이? 다음날 한 여인이 들어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좋아하던 새로운 물건 하나 새로운 물건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을 보고
그 물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실증을 낸다. 그녀는 다시 방을 떠나기로 하고 또다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메모지를 화장대 위에 남겨놓고 나간다. 자, 요거 챙겨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가 왜 안 나오냐. 자, 요렇게 이제는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지금 전체 줄거리에서 쓸 말이 되게 많긴 한데, 그러면 이게 전체 줄거리가 아니라 본문이 돼버려요. 스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줄인다고 이 부분을 줄였는데, 진짜로 이건 본문을 읽는 게 나아요. 재밌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다. 1970년대 도시의 한 아파트이다. 70년대면 내 기억이 맞다면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소위 말하는 신문물이에요. 신문물 정도의 되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소외, 단절,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 단절,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 다름이 없죠. 자, 제재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에요. 현대인의 소외감과 불안의식을 다루고 있다. 감각적인 문체로 현대인의 소외감과 불안의식을 잘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돼요. 내용이 이제는 요 부분 체크할까요? 그는 이번에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거 처음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가 막 집에 와서 이제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나와. 와씨,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전 이 집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여인이 의심스럽게 그를 노려보면서 높은 음을 발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요?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는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도 최소한 아파트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얼굴 정도는 익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거의 3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니, 뭐라고요? 이해한다. 3년이면 글쎄 힘들죠? 알아보기가.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을 당신 스스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단 말입니까? 나도 이 방에서 3년 잠깐 여기서 우리는 이 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집과 방은 분명히 다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정을 꾸리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세대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방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속성이 강하죠. 자, 위에서는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 살았지만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 방에 3년 동안 살았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내 또는 식구들과의 관계를 단절되어 있음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처음 보.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소? 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이 장면은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의해 도둑이라고 오인받아 말싸움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3년 동안 나는 너를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다. 저쪽에서 나도 너 본 적 없다. 저쪽 너가 도둑놈이다. 철저하게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빠져 이웃조차 모르는 현대인들의 소외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물건. 자, 이 새로운 물건은요, 결말 부분이에요. 결말 부분에서 다음 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아내죠? 그러나 그녀는 곧 잊어버린 것 대신에 새로운 물건이 있어. 이게 뭐지? 그러나 바로 뭐예요? 실증이 나죠? 실증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일회성이라는 거야. 그죠? 마치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자,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 그의 아내는 새로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일 수도 있고, 다 읽어보면 아니면 아예 낯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남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그냥 물건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적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 매우 불안한 그런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바로 버리는, 쳐넣어버리는 그런 이례적 관계이다. 이것이 단순히 그의 아내의 개인적 캐릭터가 아니라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 캐릭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사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사물의 인간화, 인간의 사물화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여튼 제목은 잘 붙여. 자, 물건들은 놀랍게도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제자리에 가라앉아 있었다.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그걸 본 그는 비에 슬픔을 느낀다. 무사무사의 안위 속에서 그러나 비웃으며 물건들이 가만히 앉아있다. 벽면을 기는 다종류 벌레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방 벽면에 전기다림이 꽂는 소켓의 두 구멍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친구야, 귀 좀 대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사물들을 뻔뻔스러운 낯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진짜 다종류의 벌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앵글이에요. 앵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입 또는 말처럼 의노하고 있다는 거죠. 잘 들어요. 소켓이 속삭인다. 블라블라블라. 물건들은 잘 참고 세금 잘 무는 국민들처럼 얌전하게 그의 요구에 들어주었다. 응해주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명들, 물건들이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네요. 그가 들여다보는 물건은 본래 예사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어제의 물건이 아니었다. 어제의 물건이 아니래. 왜? 어제의 물건은 속삭이지 않았었거든. 어제의 물건은 잘 참고 세금 잘 무는 국민들처럼 얌전하게 있지 않았거든. 그냥 물건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물건이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 같아. 생명이 없는 사물들이 움직이고 말을 걸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사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인식했다는 의미의 구절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가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물화되어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소외의식과 고독감, 뭐 이건 아내로부터 생긴 거겠지만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하나의 사물로 변질시키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형상화. 자, 이거는 사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예요. 자, 스푼이에요. 스푼을 집어들었더니 갑자기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손잡이가 긴 스푼이 여느 스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어요. 스푼이 이상해. 어떻게? 비늘번떡이는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봤어. 막 움직여. 그 다음에 산생선을 만질 때 느껴지는 뿌듯한 생명감과 안간힘의 요동, 그것이 막 느껴져. 그리고 소나기에 지어진 스푼은 손가락 사이로 민첩하게 빠져나가. 그리고 허공을 나르면서 둥둥 떠서 흐르는 것처럼 보여.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자, 설탕물을 젓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푼에 대한 묘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푼이 마치 살아있는 생선처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더군다나 스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티스푼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를 뭘로 봐? 생선에 비유했다는 점은 상당히 발상이 좋다. 올챙이 같은데? 자, 다음 봅시다. 그는 온 방 안의 물건을 자세히 보리라고 다짐하고 눈을 부릅뜬다. 그러자 그의 의식이 닿는 물건마다 그의 의식이 닿는 물건? 아니야. 그의 눈길이 닿는 물건마다 갑자기 흔들거리면서 흥을 돋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막 딱 눈길을 갖다 대니까 보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오케이. 즉 의식이 닿는 물건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눈으로 본 물건이 아니라 상당히 감각적인 표현이다. 더더군다나 의식하는 사물들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방 안이 현실의 공간인지 내지는 비현실, 의식 속의 공간인지 헷갈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투덜거리며 스위치를 내린다. 스위치를 내렸더니 갑자기 어때요? 방 안의 구석구석에서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들려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스위치는 결국은 현실과 비현실, 비현실과 현실을 나누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현 중에서도 독특한 표현들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스위치를 내린다. 어둠과 어둠이 결탁하고 역적 모의를 논의한대요. 잠깐 뭐라고? 어둠과 어둠이 결탁하고 역적 모의를 논의한대요. 역적 모의를 논의해. 어둠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어떻게 해요? 복수형으로 어둠과 어둠이라고 표현해서 표현의 어떤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옷장의 거울과 화장대의 거울이 교미한 이제 갈 때까지 가죠, 그죠? 거울과 거울이 서로 보여지는 것을 투명한 교미라고 표현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해볼까요? 전기다리미. 자, 아니다. 소켓이구나. 소켓의 두 구멍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친구여, 귀 좀 대봐요.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 소켓과 소켓 사이의 두 구멍을 소켓에 무엇으로 설정하고, 그렇죠. 입으로 설정하고 소켓이 말을 걸어오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살아있는 듯이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봐도 매우 참신하고 독창적인 그러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